소자본 창업, 1인 창업 알아보니까 인력사무소가 그 중에서도 수입이 좋다는데 인력사무소 한번 차려볼까? 하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인력사무소를 창업하는 가장 쉬운 방법. 인터넷에 떠도는 허술한 정보가 아닌 믿을 수 있는 정확한 정보들로 이해하시기 쉽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마지막에 창업 꿀팁까지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인력사무소 대표자 조건부터 알아볼게요. 인력사무소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자격 조건을 먼저 갖추셔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인력사무소 대표자 자격은 이렇게 총 8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자격 조건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조건은 직업상담사 2급 혹은 1급 자격증입니다. 직업상담사 1급 자격증의 경우 관련 경력 3년 혹은 직업상담사 2급 취득 후에 경력 2년을 채우셔야 1급 시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경력이 없으시다면 직업상담사 2급을 먼저 취득해 주셔야 하는데요.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의 경우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바로 시험 응시가 가능하지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난이도가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는 기간이 길어 생각보다 취득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은 보시는 것처럼 필기와 실기로 나눠져 있고 필기시험은 5과목으로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그리고 5과목 평균 점수는 60점 이상을 받으셔야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기시험의 경우 필답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00점 만점에 60점을 받으셔야 하며 다양한 사례 문제들을 분석해야 하고 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포함한 내용들을 서술형으로 적으셔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즉, 암기하셔야 하는 내용의 분량이 많다는 거죠. 관련 전공자이셨거나 공부하실 시간 여유가 많으시다면 공부해서 바로 시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빠르게 준비하실 수 있겠지만 공부하실 여유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오래 걸린다거나 공부하느라 힘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혹은 교사 근무 경력 2년 이상을 가진 자입니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으시다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 있으실 경우 인력사무소 대표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실 이 조건은 교사나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후 노후 대비 목적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력사무소를 차리기 위해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고시를 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세 번째는 공인노무사 자격증입니다. 여러분, 문과 8대 전문직 들어보셨나요?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법무사, 간평사, 노무사 이렇게 8개의 직업이 고소득 전문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 노무사로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 바로 공인노무사 자격증입니다. 이 말은 즉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공인노무사 자격증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어서 누구나 시험 응시가 가능하지만 1차 객관식 시험, 2차 논문형 시험, 3차 면접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1차 객관식 시험에서 필수 과목인 영어는 공인영어 성적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공인영어 준비도 같이 하셔야 하고요. 각 회차마다 시험 일정이 매년 한 번씩만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면 인력사무소 창업을 목적으로 도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번째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다른 대표자 자격에 비해 제일 쉬운 과정이다 보니까 인력사무소 대표자 자격을 갖추셔야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방법이기도 하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최종 학력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취득 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인력사무소 대표자 자격들 중 가장 난이도가 낮은 과정이기 때문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직장 일과 병행을 해서 대표자 자격을 갖추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과정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취득하실 경우 온라인 강의와 실습만 이수하시면 바로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이다 보니까 많이들 취득하시는 것 같아요. 또 별도의 시험이 없는 과정이다 보니까 따로 공부를 하느라 고생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경우 일반 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 설립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시설 설립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대표자 자격 조건에 대해 알려드렸고요. 그럼 이어서 인력사무소를 차리실 때 시설 허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인력사무소를 설립하실 때 필요한 사무실은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인력사무소는 처음부터 큰 사무실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인력사무소의 규모가 커져서 인력이 대기할 장소가 필요하다면 사무실의 크기를 넓혀야겠지만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무실 크기는 10제곱미터로 3평 이상이면 됩니다. 근린 생활시설 2종이거나 업무시설, 사무실로 되어 있다면 인력사무소 창업이 가능해요. 근데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곳도 많이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은 최소 사이즈 규정에만 맞춰서 구하셔도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크게 불편한 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 허가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개인으로 인력사무소를 설립하실 경우 사회복지 혹은 직업소개, 직업상담에 관련된 경력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허가가 납니다. 1인 기업, 개인 사업자로 창업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대표자인 내가 사회복지사나 직업상담사, 경력 혹은 자격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추가로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지만 혹시나 법인으로 설립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납입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대표 자격을 갖춘 임원이 납 포함 2명 이상이 필요해요.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력사무소를 창업하실 때 어떤 타입으로 운영을 하는지에 따라 수입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건설, 농장, 공장, 물류, 철거 위주로 운영이 될 경우 6개월 이후의 예상 수입은 이 정도이며 식당 파출이나 준공 청소, 가사 도우미 등 여성 인력을 위주로 운영이 될 경우 6개월 이후 예상 수입은 이 정도라고 합니다. 이 예상 수입은 20명에서 25명을 알선할 경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을 알선한다면 수입이 오를 거고요. 지역 특성이나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만약 나는 대표자 자격부터 갖춰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신다면 최대한 가능성이 있는 직업상담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직업상담사는 공부만 단기간으로 해주신다면 빠르게 취득할 수 있지만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라 공부할 여유가 없으시다면 오히려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최종 학력에 따라 기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여유가 많지 않으신 분들도 정해진 시기 내로 확실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혹시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가시TV 규리쌤이었습니다. 안녕.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